네. 자, 오늘은 68장. 68장은 뭔 얘기를 하는지 읽어보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선위사자는 불무하고 선전자는 불로하며 승적자는 우려하며 선용인자는 위지하하나니 시위 부쟁지덕이요 시위 용인지력이니라. 시위 대천이요 고지극이니라. 그랬네요. 양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하다, 뭐 좋다. 여기서는 부사어로 잘 이렇게 잘 무사 노릇을 하는 사람은 무예를 뽐내지 아니하고 무예인답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예를 뽐내지 아니하고 선전자 잘 싸우는 사람은 불로하며 성을 내지 아니하고 잘 적을 이기는 자는 불력 적과 맞서지 아니하며 선용인자는 잘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위지 부려지는 사람의 아래에 가 되나니 아랫사람이 되나니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이를 일러 다른 사람을 쓰는 힘이라고 하며 이를 일러 배천 하늘에 짝 한다라고 하니 고지근이라. 옛날부터 기준이 되는 것, 옛날부터 뭐 근거 또는 어떤 핵심이 되는 것, 뭐라고 했어? 고지극이라는 것은 표준, 옛날부터 표준이 되는 것, 그 정도 의미네요. 그러면 지금 전쟁,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해보죠. 선위사자 이 문장이 첫 문장인데, 잘 무사가 되는 것, 잘 군대의 관리, 군대의 하급 장교, 잘 군대의 하급 장교 노릇하는 사람은 무예를 뽐내지 않는다. 추석을 한번 볼게요. 산은 졸지 수야라. 사란 병졸들의 우두머리 또는 대장이다. 무는 상선 능인자라. 무예를 드러낸다 또는 무예를 중시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위사자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지 선위사자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잘 선비 노릇하는 자는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선비였고 여기는 무사인데, 이게 한 14, 15장, 15, 16장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14, 15, 16, 14 아니고 15 있네요. 15 봅시다. 15장 찾았어요? 15장.
토지 선 위사자는 미묘 현통하여 신불가식이라. 옛날에 잘 선비 노릇을 하는 사람은 미미하고 오묘하여 가물하게 통해 있어서 깊어서 그가 뭐 통한 것이 깊어서 불가식이야.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여기 위선자의 앞에다 고지 두 글자만 붙었네, 그죠? 그 다음에 사 그랬으니까 여기는 선비 노릇을 잘하는 사람 같고, 여기는 그 군대에서 뭐 소대장, 중대장쯤 되는 무사로서의 사가 나왔네, 그죠? 근데 사는 40장쯤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40장, 39, 40장이 아니고 41장, 41장, 41장. 찾았어요? 상사는 문도의 건의행지라. 중사는 문도에 약장양망하며 하사는 문도에 대소지하나니. 불소면 부족이 도야라. 호알 그는 유지하나니. 최상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힘써 부지런히 그 도를 행하고, 중간치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그런 게 있나 없나 그렇게 의심하며, 수준이 낮은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laughing 비웃는다. 크게 비웃지 않으면 도로 삼기 어렵다. 이게 이제 보면 41장에 하고 아까 15장에서의 사는 선비였는 거죠. 근데 여기는 군대에서 중대장, 뭐 중대장 정도? 그 정도 무사라고 그랬으니까, 불무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를 한번 생각해봐. 사. 옛날에 뭐지? 토강과 신토, 뭐 영화 사강과 신사? 그죠? 그래서 그럼 신사 그래, 신사. 신사의 신자를 어디 써? 여기 신사 이렇게 써. 신사. 이 신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봤네. 신은 내가 조정에서 관직을 할 때 관복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줄을 이렇게 허리띠에 줄이 이렇게 주름주름 늘려뜨려져 있는 관복을 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신사라는 것은 그냥 신사가 이렇게 신사. 그러면 영어 잘하는 정선생, 신사가 영어로 뭐야? 젠틀맨. 그럼 젠틀. 이렇게? 몰라요. 그럼 젠틀이 뭐야? 젠틀이. 원래 젠틀이 뭔 뜻이냐고. 부드러운? 교양 있고, 부드럽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젠틀이란 말은 그냥 왜 그런 말이 나왔지? 젠틀맨, 젠틀워먼. 영국에서 계급? 그렇지. 그러니까 영국 계급의 이름이 젠틀이잖아, 젠틀. 그럼 젠틀리라고 젠틀리는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젠틀 그럴 때는, 영국도 뭐 공후백자남이라는 귀족 관직을 받잖아요. 그럼 자작이 있어, 자작. 영국의 어떤 성의 자작인데, 그 자작에 영국도 장자만 그 자기와 영지를 이렇게 주는 건 뭐야? 상속? 상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찌해야 돼? 아, 걔들은 자기도 못 받고 연기도 못 받고 재산도 못 받는데 교육이나 이런 건 잔뜩 받아서 얘들이 다른 귀족들이나 이런 데서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젠틀맨. 그러니까 젠틀맨. 그래서 귀족인데 자기나 연기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을 또는 젠틀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 중에서 학문이나 공부나 이런 것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해서 가령 법률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그 왕궁에서 관리로 등용되거나 다른 공국이나 자국이나 이런 제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흔히 이렇게 구분해요. 스칼라 오피스. 그러면 학문을 해서 관리가 된 거잖아. 그러면 학문을 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영국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educated person 이런 person. 이건 다른 말로 cultivated man 이렇게 얘기가 하거든요. 보면 유럽에서 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 글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 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중세시대 때 대학이라고 하는 게 사막사과잖아요. 사막사과인데 사막이라는 게 법학, 신학 이런 거잖아요. 사과는 기하, 철학, 음악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박사학이라는 것은 법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 사막 중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중세 대학이 끝나고 근대가 되면 이제 과가 달라지면서 그렇지. 얘네들이 그래서 주로 법을 하거나 신학을 해요. 얘네들이. 그 젠틀맨이라는 것은 온화하다 또는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얘네들은 cultivated가 됐기 때문에 교양이 되었기 때문에 educated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젠틀맨이라고 젠틀리에서 젠틀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칭하는 게 젠틀맨이고 얘네들은 이러한 그 교육받아서 지가 지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국 고대에서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사 그럴 때 이 신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공부를 해서 관직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관직을 얻었으니까 스칼라 오피스 될 수 있어요. 이게 이 의미가.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대부지 적자가 있으면 대부지 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자는 대부의
계급이나 지위나 이걸 계승해요. 근데 대부의 적자가 아니고 서자, 장자가 아니고 서자. 이 서자가 사예요. 이게 사입니다, 사. 그러면 아까 말했던 영국의 경우 어떤 귀족의 장자 또는 적자가 아니고 서자들이 젠틀맨 그룹을 형성한다고 했잖아. 똑같아요. 얘들도 대부의 서자가 아닌 대부의 서자가 사가 돼요. 근데 사가 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얘 관료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관료가. 두 번째 이제 군대에서 무사.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하나가, 음양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천문현상을 예측하거나 하는 경우가 돼요. 그걸 방사 그래요, 방사. 이걸 무사 혹은 군대에서 있을 때는 무사 혹은 이건 용사 이렇게 했어요. 무사, 용사. 그 다음에 이거를 학사 이렇게 구분해요. 학사, 용사 혹은 무사, 방사. 이건 이제 음양 천문이죠. 음양 천문관찰.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이 첫 문장을 읽다가 사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읽었던 게 토지, 선, 위, 사, 자 이렇게 얘기했고 뭐 아까 상사, 중사 사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는 다 선비라고 해서 선비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나라 시대 때 관직들을 정리한 게 추례라는 책인데 추례라는 책을 보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관직들이나 해야 될 관리의 직과 군, 그 어떤 직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의 숫자와 사의 숫자들 일일이 규정해 놨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북점을 치는 사람, 거북점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 비점. 그럼 비점은 상배부 2인에 상사 6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문장이 일탄 얘기 아니고 중사 8인 하사 10인 이렇게 소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거북점을 친다. 주나라에서 거북점을 친다. 주나라에서 거북점을 친다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칠 때 거북점을 쳐요. 그럼 거북을 기르고 관리하고 가령 지금 봄의 천자가 주나라 천자가 천재를 지내거나 뭘 하느라고 그런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또는 정도를 가거나 좋은지 어떤지 라고 그러면 봄이라고 해서 봄이면 오행상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 그럼 거북들 중에서 봄제사에 쓸 거북들을 따로 관리하고 기르는 데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그 점치는 용도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거북을 선택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기르고 그래서 그 거북점을 치는 내용들을 또 일일이 다 적어서 점괘가 어째 나오는지도 일일이 다 적어서 성급이나 목관이나 일다가 주관에다가 적어서
분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대부가, 상대부가 2인이고, 하사, 중사, 상사가 맺히고, 이렇게 딱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는 스칼라스, 오피시얼스잖아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익혀서 관리가 되는 거라. 이게 학사예요. 사가 이렇게 나누고. 이게 춘추시대라. 이게 춘추시대. 춘추시대가 사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국시대가 되면, 춘추 말, 전국이 되면, 우리 유세한다 이러잖아요, 유세. 천하를 떠돌면서 사가,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데 탁월해요. 나를 채용해 주세요. 공자로부터 맹자, 뭐 다 천하를 유세하면서 다니잖아요. 주유천하, 유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춘추말 전국시대 되면 이 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학문, 전문적인 것들을 팔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전국시대, 춘추말 전국시대 되면 사가 인텔리전스가 돼요. 중국에서는.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거예요. 군대 군사적으로 이건 전쟁이죠. 전쟁이 매번 일어나니까 전쟁에서 사들은 중대장, 뭐 소대장 이러면 중대장이 계급이 뭔지 모르겠네. 군대를 제대한 적 없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그 작전병 했거든요. 본부중대 중대장 중이었는데 화기중대는 대위였고 어떤 중위 대위 정도 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직접 전국시대에 접어들면 춘추시대는 백병전이 거의 없었고 춘추시대는 수레, 마차를 갖다 놓고 북치고 깽가리 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청동검이라는 것이 백병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활이나 이런 거 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여행 가서 박물관에 가서 청동검이라고 해봐야 30cm 정도예요. 그럼 30cm 플라스틱 작아지고 전자한테 쳐가지고. 그러니까 청동이라는 것도 동이라는 것도 그 동에다가 뭐 니켈이든 납이든 뭐 넣어가지고 하더라도 발에 우리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맥주집에 가면 맥주 시원하라고 추석잔에다가 맥주를 넣어주잖아. 차갑잖아. 그 추석이 뭐예요? 동에다가 아연인가? 그걸 결합해서 합금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잘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잘 부러지죠? 이렇게 센데 부딪히면 수습장 깨져요, 그대로. 그럼 황동 요리, 황동 프라이팬. 잘 찌그러져요, 안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요. 그러면 원래 동이라는 게 무르잖아, 성질이. 근데 그걸 사람을 뭐 죽이고 뭐 깨부수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백병진이 아니고 마차 전투를 잔뜩 세워놓고 그 앞에 창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 칼싸움 백병진 잘 안 돼. 이게 춘추시대는 팔로 주로 싸운다고 팔. 그러니까 북치고 깽가치고 소리 지르고가 전부야, 춘추시대는. 근데 BC 5세기가 되면 철기가 중국에 일반화돼요. 그럼 철이라는 것은 연철과 강철을 결합하거나 하면 될 수 있죠. 길이가 막 1m 20.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 진주의 그 진주성 안에 가면 충무공 장군이 직접 썼던 사용했던 칼이 있어요. 그 칼이 1m 20 정도 돼요. 1m 20. 그거는 이제 백병전 하면 치면
잘리겠죠. 잘리겠죠. 그래야 전국시대에 접어들어야 백병전이라는 게 가능해요. 다음 자, 지금 용사 또는 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이 대비쯤 될 텐데 얘네들이 이제 보병을 이끌고 가서 싸워요. 싸우거나 또는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 있겠죠, 계속. 윗자리로. 그럼 계급이나 원래 춘추마가 전국시대는 예학이 붕괴되고 계급이 붕괴된 사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가 아니라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별사 묵자에는 춘추시대 말을 묵자는 별사의 시대, 별군의 시대. 별사와 별군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별사가 뭐야? 사였는데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종류의 사야 이거는. 별사라는 게 다른 종류의 사.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전국시대, 춘추마을 전국시대라는 거죠. 공자는 예학이 붕괴되고 대도가 폐기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동시대를 살았던 묵자는 춘추마을 별군의 시대와 별사의 시대라고 말해요. 다른 천자로부터 좌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왕이 돼. 근데 이 계급 안에 이 사가 아니라 별사가 탄생해. 이 별사라는 것은 기존의 계급, 신계급이 다 뒤집어지고 해체된 다음에 권력자가 된 사, 심지어 왕이 된 사를 별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라. 또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 사 개념을 제가 이제 크게 춘추시대의 사는 대체로 이들의 기원은 대부의 서자들이었다. 대부의 서자들이었고 춘추시대는 사를 대체로 세 가지 정도 학사, 무사 혹은 용사 혹은 방사 이 개념이었는데 전국시대에 오면 이 사는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갖거나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텔리전스라는 개념 하나하고 별사라는 개념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되면 사는 기본적으로 인텔리전스 개념을 갖지만 그렇게 바뀌어간다.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디 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사라는 것은 군대에서 장수겠죠. 그래서 주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는 솔지수야라 졸지수야라 졸들의 우두머리다. 그럼 졸은 뭐예요? 참 사 졸 사는 설명했고 졸은 졸도 나누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정구역 단위. 행정구역 단위를 할 때 조울이라는 게 있었는데 300가를 300집을 1조울 그랬습니다. 300가 위 1조울 그랬어요. 그러면 300집이 모여 있는 게 조울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가라는 여기서는 가라는 것은 가문이에요. 가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4인 가구 이 가가 아니고 집안 더 어마어마한 큰 단위겠죠.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군대의 편제로서 조리 있어요. 군대 편제로서 조리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와 얘를 결합할 때 제분할 4 제부활이었나? 제부활 졸. 얘네들은 보병이란 뜻이잖아요. 보병들을 조울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병 몇 단위를 얼마를 조울이라고 그랬냐면, 진짜 필두 50이네요. 순자란 책에 나오는 순자 50 위 졸 군대 여기서 이제 이 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사계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계급 단위, 신분 계급 단위의 졸이 있어요. 사지, 서자왈, 졸. 그러니까 사의 장자가 아니고 사의 첫째 밑에가 또 졸이래요. 계급. 이 신분이죠, 신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왕필은 사는 졸지수야 이렇게 했으니까 사란 군대의 하급 장교 그 정도 보병의 우두머리다 이랬으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해석할 수 있네요. 잘 무사 노릇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예를 드러내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자, 왕필 주석입니다. 사는 졸지수야라. 사람 군대 편제의 졸이라는 편제 50명 정도의 보병이 있을 때 그 보병의 장수이다. 무라는 것은 앞서는 것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능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전자 불로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썩내지 아니한다. 후이 불선하고 응이 불창 고로 부제노라 하는데요. 앞서지 아니하고 뒤에 서있지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응하기는 하되 불창 자기가 먼저 소리 지르거나 자기가 먼저 이끌거나 하지 않으니 고로 썩내지 않는 것에 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죠. 원래 이 싸움을 해봐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나 이제 싸움을 해봐도 그냥 썩안낸 놈이 이기잖아, 나중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놈은 썩내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발을 걸거나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코피 나고 그러면 울잖아요. 선성적자자 잘 적을 이기는 자는 불려 적과 맞서지 아니한다. 불려쟁여라 더불어 싸움질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왕필 주석에서 불려쟁 이랬는데 이게 없어야 된다. 불자가 없고 열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쟁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현대학자들, 국경대 철학가의 루열이나 이런 사람들 불자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안 없애도 되죠. 그냥
그들은 여기에다 점을 찍었기 때문에 점을 안 찍으면 되지 뭐. 더불어 다투지 아니한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선용인자는 위지하하니 다른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래가 되니 이를 일러 부쟁지덕이라 합니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리는데 내가 그 사람의 밑에 사람이 되면 부리는 거예요, 뭐예요? 부려지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다툼이 없다는 거 아니고 이를 일러서 용인지력 다른 사람을 쓰는 힘이라고 한다. 왕필 주석 볼게요. 용인이 부리지하면 적 부리용이라.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그 사람의 아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부리용 쓸 수가 없게 된다. 쓰지 못하게 된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시위 배천이니 이를 일러 하늘과 짝한다. 옛날의 기준, 옛날에부터 표준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배천이라는 게 하늘과 짝을 한다. 우리가 이 주나라를 생각하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나급 근처에 은나라 유민들을 모아놓고 니네 거기 살아 라고 하는데 은나라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주공다안이라는 사람이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사람들한테 망한 상나라 사람한테 또는 자기 주나라 사람들이 다 듣게 설명을 해요.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하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요. 천명이죠. 천명이에요, 천명인데 천이 우리한테 그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니네가 천하를 소유하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줬다. 그러니까 그게 경덕과 봉이 주나라한테 천재가 경덕과 봉인 두 가지를 하면 천하를 소유하게 해줄게요. 천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명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덕으로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은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천을 할 수 있는데 하늘과 짝을 할 수 있는데 하늘과 짝하는 방법을 경덕 보민 그래요. 경덕 이 경덕 보민으로 배천하나니 하늘에 짝을 한다. 경덕 보민으로 하늘에 짝을 한다. 이게 주공이 연설한 내용이에요. 주공이 나급에다가 은나라 반란, 상나라 반란을 평정하고 나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나라까지 중국 철학사를 쓰는데 노트에 이게.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어디에 써놨는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못 찾겠어. 그러니까 경덕이라는 거, 경덕 보민. 그래서 이덕 대천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 경덕 개념이 이덕 대천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경덕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효 개념이 효. 경덕으로서 효도한다. 이 효는 조상식이에요. 조상식. 세상. 그래서 효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상나라 때는. 상나라 때는 왕의 자리를 형제가 상속,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효 개념이 없었어요. 효 개념이 없었는데 주나라가 되면 장자 상속을 하잖아요. 장자 상속을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아버지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자리 너한테 줄게. 왕위를 줄게. 너는 나한테 뭘 해야 돼? 효예요. 그래서 효 개념이 탄생해요. 그래서 경덕이라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덕 대천, 이효, 예. 이효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민인데, 왜 보민을 얘기하냐면, 그 왕국이라는 거 있죠. 왕국.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1900년대 중반, 1950년대까지 중국의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중국 역사 고대사 연구가 워낙 탁월해서 중국에서 이 사람을 북학대사를 해요. 북학대사. 북학대사. 중국 역사의 최고 근위자. 중국 정부가 그렇게 인정해요. 이 사람 왕국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상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때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귀족들이든 일반 노예이든 뭐 평민이든 전투에 다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창을 거꾸로 들었대요. 그러니까 상나라 말기에 폭정, 억압 이런 것들이 하도 심해서 전쟁에서 창을 똑바로 들었는데 거꾸로 들고,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나라를 만나면 귀족들이 먼저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고 남은 군주들은 창을 거꾸로 들고 자기들이 망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보민이란 개념은 원망, 상나라 그 사람들이 하늘을 원망하고 하는 소리를 천재가 들어서 내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너에게 1000명을 줬는데 두 가지 요건, 경덕과 보민으로 대천하라. 그래서 경덕은 두 가지, 보민은 이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보민 개념이
이 도민 개념이 신민 개념이 돼요. 주나라에서 신민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죠, 대학. 대학 지도는 뭐 어쩌고저쩌고 지어지선하고 자학신민하며, 이 원문이 그래요. 자학신민하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의라는 사람이 친민으로 바꾸죠. 신을 친으로 바꿔요, 주의가. 근데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대학과 대학과 중용이라는 것은 얘기의 편을 독립시키면서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대학이란 말 다 읽어보고 중용이란 말 다 읽어보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소목, 큰 집, 작은 집 나눈 거.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너 대학과 중용 읽으면 너 까불면 죽어라는 얘기예요. 대가 신분 얘기예요. 너 선하게 마음 똑바로 먹어. 착한 마음 먹어. 지어지선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도 그러잖아요. 대학 지도는 밝은 덕을 밝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학신민. 이 말은 뭐냐면 이 상나라하고 은나라하고 전쟁하고 나서 주나라의 이데올로기를 말한 거예요. 네가 이 경덕하거나 하늘이란 네 조상들한테 제사 잘 지내는 그러한 걸 잘할 수 있는 걸 잘해. 그걸 잘 밝혀. 그 다음에 이 상나라 사람들, 노예들을 새롭게 민으로 만들어, 신민. 그래서 보민해, 그들을 보호해.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친민이라고 했는데, 친민은 뭔 말이야? 백성을 끝까지 한다고? 내가 노예였는데, 상나라 시대에도 노예제로, 주나라 시대도 노예제이지만, 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어떤 그 극한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서 노예를 만들어. 그러면 생각해서 정전제를 했잖아요. 정전제를 하면서 이 정전제에다가 전농이잖아요. 전농. 밭에 메인 사람, 밭에 메인 농부. 이 사람 노예라. 중간에 노예라. 근데 이들은 자유로워. 여기서 일하고, 업에서 살고, 성에는 못 들어가고, 업에서 살고, 또 일하러 가고, 농사철이 되면 업에서 농지로 갔다가, 농지에 운막 짓고 살다가, 농번기가 끝나고 수확하면 다시 업으로 와서 겨울을 나고, 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진 땅이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자기 적정량의 먹을 수 있는 일을 챙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유럽의 농노하고 생각하면, 유럽 농노 생각하면 돼요. 유럽 농노들은 자기들이 지대를 내고 생산물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죠. 신분적으로 노예 그러지만, 농노 그러지만.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하고 나서 영도 안에서 또 장기전쟁 30년 하고 나서 귀족들이 거의 다 죽고 나오니까 이 귀족들 땅을 부르주아들이 왕한테 사거나 해서 이건 내 땅이야 해서 인클로드를 해보잖아. 울타리를 쳐버렸어. 울타리를 치니까 여기에서 있던 이 농노들이 쫓겨난 거야. 자유롭게 해서 농사 짓고 지대만 내고 살았는데 자기 땅이었어. 자기 땅은 아니지. 계속 세습할 수 있으니까. 지대만 내면 됐었으니까. 근데 인클로드는 울타리를 치고 니네 나가 이러니까 부르주아들이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로 오죠. 도시로 와서 도시 날품팔이
그때 원혁명의 영국에 수증기 혁명, 전기기가 뭐지 이거? 이게 불 때가지고 전기가 폭발해서 기차가고 하는 건가요? 그건 뭔 혁명 그래요? 맞아, 무슨 있었는데? 전기 폭발 혁명. 여하튼 있잖아, 이게. 기차 막 푹푹푹푹 가는 거 있잖아, 그거. 그걸 뭘 혁명 그래? 아, 진짜. 술을 그만 먹어야지. 아니, 나는 술 많이 먹고, 당신들은 술 안 먹는데, 왜, 나는 알코올성 치매라 치고, 당신들은 뭐야, 도대체? 그, 영국의 그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되면 이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가 되고 하는 게, 그래서 마르크스가 왜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는지를 그 자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자본론에서 얘기할 때 핵심은 인클로즈라. 인클로즈. 울타리 치기. 근데 이제 이거는 주나라는 이게 아니고, 이 전동들이 이렇게 자유로워. 이게 신민이에요, 신민. 작신민. 작신민. 그러면 상나라 때는 이 정전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주나라 때 이 정전제를 만들고, 이 정전에서 전농,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이것도 노예예요. 노예인데 이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 배천이란 말은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이 배천이란 말이 주공이 낙업 지역에 상나라 사람들이 말란했을 때 그를 진압하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밝힌 주나라의 국가 이데올로기 개념이 배천입니다. 배천, 배, 조상. 근데 이제 배천 개념, 노자가 이 개념으로 쓰지는 않았겠죠. 배천 개념, 주나라 이 배천 개념으로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지극한 것이다. 옛날의 표준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별거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쨌든 사 개념과 졸 개념. 사 개념과 졸 개념인데, 사 개념은 설명한 대로 그렇고, 졸 개념도 그렇고, 배천도 그렇고. 질문 있으면 보세요. 백성을 지키는 게요. 진짜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살고자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상을 섬기는 것도? 진짜 조상을 섬기 예를 갖추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봐. 이 왕정시대 고대 고대 사유잖아요. 네. 아주 옛날 얘기잖아. 2000년, 2500년 전, 2600년 전 사유잖아. 그때도 왕정국가에서 왕은 왕 노릇을 하려면 지 혼자 왕 노릇을 할 수 있나. 무인도에서 혼자 왕이 왕하면 그건 문제미라. 그러니까 왕 노릇을 잘 하려면 형식. 백성이 많아야겠지. 그럼 이제 백성을 잘 보호해야겠지. 그러면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백성을 보호해야 돼. 그게 어떤 의미라? 백성을 보호해야 돼. 나의 권위가 높아져야 돼. 권위는 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줄 때 진짜 권위가 되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노자에서는 경독이랑 고민이 노자
사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뭐, 개념을 그냥 가져온 거라고 봐야겠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노자의 덕이 뭐였는데 네네. 사는 거잖아. 사는 거, 살려주는 거, 살고자 하는 힘. 그냥 인의 예지가 덕이 아니었잖아. 네. 그럼 여기서 덕은 뭔데? 아니 지금 주공이 말하는 덕이 뭐야? 이 사람이 말하는 덕이 뭐냐고. 이 명덕이 뭐야? 명덕이 대학의 첫 문장. 대학 지도는 제 몇 명덕하며 명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지극히 선한 데 이르는 데 있다. 백성을 새롭게 하고 밝은 덕을 밝히고. 그럼 밝은 덕을 밝힌다는 건 명덕이 뭐라? 지금 이렇게 주공이 말하는 덕, 배천으로서의 덕이 뭐라? 배천으로서의 덕. 뭘 것 같아요? 신기지 뭐. 신기요? 무당이 무당, 주공. 아. 무당이 신하고 잘 접신하는 게 명덕이지. 접신 능력을 잘 드러내며. 그렇잖아. 이 사람들은 원래 대무가 왕이고 소무가 귀잖아요, 귀죠. 주공도 법사, 법추등이에다가 무당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면 무당 역할 잘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내가 왕인데 왕이 신에 접신해가지고 내가 야 니네는 접신 못하지. 난 신하고 접신하고 수 있고 신의 권력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나한테 복종해. 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봐봐. 주나라 주례라는 책을 보면 관직 또는 귀족이라는 게 두 가지라.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봐봐. 일이라 일. 아까 말했잖아요. 스칼라스, 오피시얼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해. 그래서 사가 같아. 관리사, 일사, 선비사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사도, 사공, 이렇게 돼. 그러면서 여기서 사가 있어요. 역사 기록하는 사람. 이 사는 무사죠. 무당이면서 사관. 근데 뭐예요? 무는 무어이, 무함, 무 어쩌고 저쩌고, 백공, 공은 악사, 무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보면 무당이 이 너울 할 때 악사들이 음악 연주하잖아. 그쵸? 공은 악사인 무당이고 무는 그냥 무당. 그래서 무당인 의사, 무당인 그 주술사, 무당인 점쟁이, 무당인 무엇. 이것도 어디 적어놨는데. 이거 말하다 이름까지 있어. 봐봐. 찍히나 이게? 보이네? 그래. 두 가지 계열이다. 이 계열과 이 계열.
중국의 고대 관직의 귀족이라는 것은 다 무라. 무 말고 얘들은 일을 잘하는 거고. 이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스포츠. 얘는 여기. 근데 역사랑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또 헷갈리네요. 하하하. 뭐. 본래 어떤 원래 노자를 안 헷갈리면 노자가 아니신데. 괜찮아요? 세 번을 봤더니 안 그러나? 교수님도 지금 2번 강의든 3번 강의든 계속 바뀌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헷갈리고. 아, 내가 얘기했잖아. 노자가 노느랑 도덕경이랑 비교해보라고. 노느는 수렴적 글쓰기. 그러니까 노느를 읽을 때 노느 그 내용의 컨텍스트만 알면 그 말이 무슨 말 하는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게 수렴되는 딱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노자는 시어잖아, 시어. 시로 쓰여져 있고 운문으로 쓰여져 있고 메타포를 사용하니까 이건 열린 발산적 읽기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 뭐 똑같은 문장이 어제 읽거나 오늘 읽거나 달라야지. 똑같으면 그게 논어게? 그게 논어지 그러면. 그래서 원나라 시대 때 그 유명한 도산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자기 당대까지 3,000권의 노자 주석서가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한 책이 한 권도 없다. 한나라 사람은 한나라 시대의 관점으로 노자를 읽었고, 수나라 사람은 수나라 시대로 읽었고, 당나라 시대는 당나라 시대로 읽었다. 그래서 노자라는 것은 멀티텍스추얼, 굉장히 한 권인데 막 수백 권인 책이다. 네, 이게 귀결되거나 수렴되는 책이 아니고 오픈되거나 계속 발산되거나 계속 커져가는 책이지. 그래서 노자를 이렇게 읽어도 정답, 저렇게 읽어도 정답, 안 읽고 그렇겠지 해라도 정답. 왜냐하면 노자는 100% 완성된 글이 아니라 40%만 쓴 글이라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40%. 독자가 읽어서 60%를 지 생각과 결합해내야 되는 책. 그래야 100%가 되는 책. 지가 지 생각으로 읽어내야 이게 100% 완성이 되는 책이지. 노자가 쓰여져 있는 대로 이건 이래 라고 믿어버리면 그거는 노자를 잘못 읽는 거지. 어제의 노자, 오늘의 노자, 내일의 노자, 1분 전의 노자 다 달라야지. 그 의미가 A예요 라고 하면 이상하나? 노자는 독자가 완성하는 책이지 그 자체로 완성된 책이 아니에요. 읽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구나라고 완성하고 나서 또 그것도 버려야 돼. 그걸 또 고집하면 안 돼. 그게 노자지 뭐.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칩시다.